최고의 농구 선수들이 우열을 가리기 위해 다투는 NBA에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는 팽팽한 라이벌리입니다. 80년대 초반 레리 버드와 매직 존슨의 라이벌 구도가 대표적이었고 90년대에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대스타의 등장과 함께 여러 명의 레전드들이 격돌하면서 많은 팬들을 경기장과 TV 앞으로 불러 모았는데요. 2010년대 중반부터는 다시 한번 가장 많은 팬들이 NBA를 집중하고 보게 만든 대결 구도가 생기게 됩니다.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며 떠오르는 스타였던 스테픈 커리와 오랫동안 리그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르브론 제임스가 수년간 NBA 파이널에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팀은 르브론 제임스가 소속되어 있었고 15-16 시즌 챔피언 자리에 올랐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입니다.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이하는 긴 역사를 지닌 팀이지만 2016년 우승 이전까지만 해도 패배자의 도시라는 오명을 수십 년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52년 만에 클리블랜드의 우승 갈증이 해소되었는지 기적과도 같았던 클리블랜드의 15-16 시즌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미국 4대 스포츠 중 아이스하키를 제외하고 풋볼, 야구, 농구 3가지 종목의 연고지인 클리블랜드는 1948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우승을 마지막으로 50년이 넘게 우승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우승의 맛도 모르는 NBA 만년 최약체 팀 중 하나였는데 2003 드래프트에서 슈퍼스타의 자질을 갖춘 고교 유망주 르브론 제임스를 얻게 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클리블랜드와 같은 오하이오주 에크런 출신이었던 르브론은 클리블랜드의 우승을 가져다줄 선택된 자라고 불리면서 많은 팬들의 기대를 받았고 그가 오기 전까지 승률 2위 아래 머물러 있던 팀을 4년 만에 NBA 파이널 무대까지 진출시키면서 우승의 문턱까지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파이널에서는 전력이 고루 갖춰져 있던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4대 0으로 스윕을 당하면서 탈락했고 자신의 개인 기량을 더욱 상승시킨 르브론은 팀을 꼬박꼬박 플레이오프로 이끌었지만 르브론 혼자만의 활약으로 클리블랜드를 우승시키기에는 힘이 붙였습니다. 샤키로니를 영입하며 우승의 사활을 걸었던 09-10 시즌에도 2라운드에서 보스턴 셀틱스에게 무기력하게 탈락했고 거듭되는 실패에 좌절하고 있던 르브론은 클리블랜드와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던 2010년 여름 NBA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디시전 쇼를 통해 생방송으로 자신의 선택을 밝혔는데 마이애미 히트로 이적해 자신의 재능을 사우스 비치로 가져간다라는 말로 고향 팬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패배의 역사만 있는 클리블랜드에서 르브론은 우승 기대를 걸어볼 만한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우승을 위해 보다 쉬운 선택을 했고 클리블랜드의 팬들은 르브론과 관련된 상품들을 찍고 불태우며 등을 돌렸습니다. 르브론이 떠난 이후 클리블랜드는 동부 컨퍼런스에서 밑바닥인 15위를 찍으면서 5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행진이 바로 끊기게 되었는데요. 또다시 암흑기가 도래한 것이었지만 2011 신인 드래프트를 앞두고 1순위, 4순위 지명권이 당첨되면서 리빌딩 기간을 단축시킬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 1픽으로는 최고의 재능이라고 평가되던 카이리 어빙을 뽑았고 4픽으로는 인사이드 전력을 강화시켜줄 트리스탄 톰슨을 뽑았습니다. 상위 픽 신인 2명이 합류했다고 전력이 급상승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보단 나은 동부 13위로 시즌을 마무리했고 카이리 어빙은 신인상까지 수상하며 캐벌리어스 팬들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즌에는 어빙이 잔부상에 시달리면서 20경기 가량을 결장했고 팀 내 2옵션 역할을 하던 앤더슨 바레장도 시즌 아웃되면서 작년과 똑같은 순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낮은 팀 성적에 2013 드래프트에서도 1순위 지명권을 얻으며 봄날이 찾아오나 했더니 앤서니 베넷이라는 최악의 1픽 선수를 뽑았고 약한 센터 자리를 보강하기 위해 앤드류 바이넘을 영입했지만 형편없는 멘탈로 팀 분위기만 해쳐 팀 자체적으로 시즌 아웃 처리를 시키는 등 13-14 시즌 4할 승률에 그치면서 4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팀 순위가 동부 10위로 전년도에 비해 3계단 상승해 상위 픽을 받기 어려울 듯 싶었으나 1.7%의 확률로 또다시 1순위 지명권에 당첨되는 호재가 찾아왔고 포스트 르브론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최고의 유망주로 꼽히던 앤드류 위긴스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7월에 마이애미 히트에서 2번의 우승과 2번의 준우승을 맛본 르브론 제임스가 한 통의 편지와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르브론의 편지에는 고향에 대한 용서와 오하이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고향팀에게 우승을 안겨주기 위해 도전하겠다는 당찬 포부가 담겨 있었고 클리블랜드 팬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르브론의 복귀에 따라 클리블랜드는 그와 포지션이 겹치는 위긴스와 1픽다운 기량을 보여주지 못한 앤서니 베넷을 미네소타로 트레이드해버리고 늑대 군단의 에이스 케빈 러브를 받아오면서 카이리 어빙, 르브론 제임스, 케빈 러브로 이어지는 탄탄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14-15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즌 초반에는 어빙과 르브론 중 주도권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아 약간의 혼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반적인 게임 운영은 르브론이, 돌파와 외곽 슛을 어빙이 맡으면서 교통정리가 되었고 1월에는 뉴욕 닉스에서 J.R. 스미스와 이만 샴퍼트를 데려오면서 로스터를 보강했습니다. 덕분에 케빈 러브의 부진과 르브론 제임스의 부상 기간에도 타격을 줄일 수 있었고 르브론의 부상 복귀 후에는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동부 2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는 보스턴을 상대로 4전 전승을 거뒀으나 러브가 어깨 탈골 부상을 당해 아웃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빙과 르브론이 건재했기에 시카고와 애틀랜타를 가볍게 제압하고 파이널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빙마저 1차전 22득점을 뽑아내는 활약을 하고 있던 와중 발목 부상이 덧나면서 시리즈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됐고 조력자가 2명이나 빠진 상황에서 르브론은 평균 45.7분을 소화하며 2, 3차전을 멱살 캐리했지만 이후 내리 3경기를 내주면서 2승 4패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완전히 무기력했던 패배는 아니었기에 어빙과 러브의 부재는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고 15-16 시즌을 앞두고 클리블랜드는 베테랑 포워드 리차드 제퍼슨을 영입하면서 전력을 보강하며 우승을 정조준하고 정규 시즌을 맞이했는데요. 시즌 초반 8연승을 달리면서 산뜻한 출발을 한 클리블랜드는 줄곧 동부 1위를 사수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서부의 라이벌 골든 스테이트는 28연승을 달리면서 대기록을 작성하고 있었고 정규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도 크리스마스 매치 때 6점차 패배, 1월 말에는 34점 차로 완패를 당해 파이널에서 다시 만나도 우승은 어려울 것처럼 보였습니다. 워리어스전 대패의 충격은 시즌 도중 데이비드 블렛 감독 경질로 이어졌고 어시스턴트 코치였던 터란 루가 지휘봉을 잡게 됩니다. 시즌 후반부터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정리되면서 어빙, 르브론, 러브 3명 모두 골고루 활약을 해주며 팀은 연승 행진을 달렸고 토론토와 동부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한 끝에 57승 25패로 시즌을 마무리하며 동부 1위 자리를 수성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진출한 플레이오프 무대는 순조로웠는데 1라운드 상대였던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를 매 경기 후반까지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무패로 잡아내며 2라운드에 올랐고 그 다음 상대였던 애틀랜타 역시 무차별 3점 폭격을 퍼부으면서 4대0 시리즈 스윕으로 잡아냈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는 토론토 랩터스를 상대로 1, 2차전 홈 경기를 쉽게 이기며 분위기를 가져왔으나 원정 3, 4차전을 내주면서 2승 2패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5차전에서 38점 차 대승을 거두며 다시 흐름을 가져왔고 6차전 원정에서도 뛰어난 조직력과 체력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26점 차로 승리를 따내 2년 연속 파이널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많은 경기를 치르지 않아 체력 보존도 하고 부상자 없이 올라온 파이널 무대에서는 작년과 똑같은 상대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워리어스는 이번 시즌에 73승 9패로 NBA 최고 승률을 갈아치웠고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OKC에게 1승 3패로 수세에 몰리기도 했으나 엘리미네이션 위기를 3연승으로 극복하며 저력을 보여주고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 가운데 시작된 1차전 르브론 제임스는 커리를 마크하고 클레이 탐슨에게도 수시로 더블팀을 붙이며 클리블랜드는 스플래시 듀오 봉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둘을 20득점으로 묶어내면서 부진의 늪에 빠뜨리는 데 성공했지만 집중 수비에서 나오는 균열을 워리어스 벤치 멤버들이 파고들었고 이고달라와 리빙스턴에게 많은 득점을 허용했습니다. 반면에 워리어스는 르브론에게 더블팀을 붙이지 않고 외곽 수비에 치중하면서 돌파는 허용해도 3점은 확실하게 틀어막았고 어빙과 르브론의 아이솔레이션 공격에만 의존하던 클리블랜드는 15점 차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2차전에서 드레이먼드 그린에게 3점슛 5개 포함 28득점을 헌납하면서 전반전부터 흐름을 내줬고 클리블랜드는 주축 선수들이 모두 침묵하면서 110대 77로 대패했습니다. 무기력했던 원정 경기를 뒤로하고 홈으로 돌아온 3차전 뒤통수 부상을 당한 러브 대신 출전한 리차드 제퍼슨이 좋은 수비와 리바운드로 제 몫을 다했고 르브론과 어빙은 매서운 슛 감각을 보여주면서 둘이 62득점을 폭격한 반면 골든 스테이트
스테이트는 에이스 커리가 공격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어 30점 차로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4차전에서는 다시 스플래시 듀오가 살아났고 르브론 제임스는 슛 난조와 7개의 턴오버를 범하면서 홈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해 시리즈는 워리어스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오라클 아레나에서 우승을 넘겨줄 위기에 처한 클리블랜드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는데 NBA 파이널 역사상 1승 3패로 뒤처진 팀이 4승 3패로 시리즈를 뒤집고 우승한 적이 없기도 하고 7차전까지 시리즈를 끌고 간다 해도 그중 2경기는 워리어스의 홈구장에서 맞붙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4차전에서 르브론 제임스와 신경전을 벌였던 드레이먼드 그린이 플래그런트 파울을 받아 파울 포인트 누적으로 5차전 출장 정지 징계가 내려졌고 골든 스테이트는 그린 없이 5차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반전은 리드가 수차례 바뀌는 접전 끝에 동점으로 끝났는데 클리블랜드에선 르브론이, 워리어스에서는 클레이 탐슨이 놀라운 야투 감각을 뽐내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클리블랜드에는 카이리 어빙의 폭발력까지 더해지면서 무서운 시너지를 발휘했는데 매서운 드리블 돌파와 날카로운 외곽슛까지 가리지 않고 적중시킨 어빙은 5차전 야투 성공률 70%로 41득점을 꽂아내며 경기를 하드캐리했고 적진에서 귀중한 두 번째 승리를 따내면서 시리즈를 6차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시 홈으로 돌아온 6차전 1쿼터부터 클리블랜드가 점수차를 20점으로 벌리면서 일찌감치 분위기를 잡았고 4쿼터까지 한 번의 리드도 내주지 않으면서 가볍게 승리를 챙겼는데요. 르브론과 어빙이 중심이 된 공격은 여전히 강력했던 데 반해 워리어스는 커리와 탐슨이 55득점을 합작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특히 5차전 야투 14개를 시도해 12개를 놓쳤던 해리슨 반스의 부진이 계속되었는데 야투 8개를 시도해 모두 놓치면서 경기를 망쳤습니다. 또한 5차전 무릎 부상으로 시리즈 아웃된 보거트의 공백으로 인해 골매치 놀이터가 되어버렸고 경기 후반 6반칙 판정에 화가 난 커리는 마우스피스를 집어던졌다가 테크니컬 파울까지 받고 퇴장당하는 등 워리어스에게 좋지 않은 흐름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양팀 다 물러설 수 없는 7차전까지 왔고 클리블랜드는 도시의 저주를 깨기 위해 워리어스는 역사적인 우승으로 최고의 시즌을 마무리하기 위한 마지막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반전에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초반부터 매서운 야투 감각을 보여주었는데 3점슛 5개를 시도해 5개를 모두 적중시키면서 2쿼터까지 22득점을 뽑아내며 팀을 캐리했고 클리블랜드는 맞불을 놓으면서 경기는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팽팽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3쿼터부터 카이리 어빙과 JR 스미스의 좋은 활약에 힘입어 근소한 리드를 잡았다가 뺏기길 반복하던 와중 4쿼터 막판 양팀 모두 89점에서 스코어가 얼어붙었는데요. 골든 스테이트는 결정적인 속공 찬스를 잡았고 이고달라가 쉽게 레이업을 성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코트 반대쪽에서 르브론이 미친듯이 질주해 체이스다운 블락을 선사하며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이후 르브론의 슛은 빗나갔지만 그 다음 워리어스의 공격 역시 림을 외면하면서 다시 한번 클리블랜드가 공격 기회를 잡게 됩니다. 경기 종료까지 50초가량 남아있던 상황, 어빙이 커리를 앞에 두고 리드미컬한 드리블에 이어 시도한 풀업 3점이 림을 가르면서 3점차 리드를 가져왔고 남은 시간 동안 커리가 던진 무리한 3점은 실패하면서 클리블랜드는 4승 3패로 드라마틱한 시리즈 뒤집기와 함께 창단 첫 우승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팀 내 모든 주요 스탯 1위를 기록한 르브론은 만장일치 파이널 MVP로 선정되었고 고향팀에 극적인 우승을 선물하며 돌아올 때 한 약속을 지킨 것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6년 이후에도 클리블랜드는 파이널에서 2번이나 더 워리어스를 상대했지만 2017년부터는 막강한 스코어러 케빈 듀란트가 더해져 있었고 이전 2번의 만남과는 달리 일방적인 양상으로 우승에 실패했는데요. 그렇지만 2016년은 역대 파이널 중에서도 손꼽힐 만한 명승부였고 NBA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것과 고향팀의 패배자 이미지를 깨끗이 씻어줬다는 면에서 앞으로도 두고두고 회자될 역사적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